위에 자극을 줍니다. 주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밥을 먹으면서 밥알을 입에 심고 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소화가 잘 될까요? 수면 패턴 내지는 수유 패턴을 잡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관방 잔소리쟁이 안윤민 원장. 수다쟁이 최미혁 원장입니다. 밤에 깨서 보채는 경우 어머니들께서 습관적으로 아이가 이게 배고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분유를 먹이신다든지 아니면 모유를 먹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 밤에 일단 엄마도 졸려요. 그래서 빨리 재우려는 목적으로 입에 뭔가 물리는 거예요. 애가 배고파서 보채는 줄 알고. 또 주면 주는 대로 먹잖아요. 일단 우는 거는 일단 그렇죠. 이게 좀 진정이 되니까 네네네. 실제적으로 이제 그게 맞는 방법인지 좋지 오히려 않죠. 몸에는 나쁘지 않을지 한번 신생아 때는 이제 수유 텀이 짧아서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생아 때. 근데 신생아라는 게 3개월 미만인데 3개월 이후부터 점점 텀을 좀 둬야죠. 텀을 둬야 되고 이제 수면 패턴 내지는 수유 패턴을 잡아야 됩니다. 댓글에 가장 많은 것 중에 수시로 분유를 먹여 수시로 모유를 먹이니까 그렇지. 애가 뭐 4, 5개월 돼도 수시로 깨니까 잠을 2시간, 3시간 이상을 못 자는 아이들이 보통 1시간 간격으로 깨는 심한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수면 패턴과 수유 패턴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기 나름이고 어릴 때부터 좀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운다고 무조건 분유를 먹이시고 운다고 무조건 모유를 물리시면 엄마가 힘들어져요. 더 넓게 봤을 때는 아이도 소화불량이나 잠잘 때 자꾸 무는 습관이 생겨서 치아도 좋지 않게 나고요. 조금씩 자주 먹는 패턴이 되고요. 아무래도 자다 깨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숙면이 안 돼서 성장 호르몬이 아무래도 좀 덜 나올 수도 있고요. 자기 직전에 먹는다든지 중간에 깨서 이렇게 먹는 거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밥을 먹으면서 밥알을 입에 심고 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소화가 잘 될까요? 쉽게 체할 수도 있고 그렇죠. 속이 불편하니까 일단은 또 잠이 오니까 애가 좀 자긴 자더라도 다시 속이 불편하니까 중간에 또 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죠. 아이들이 뭐 6시간 통잠을 자면 좋겠지만 6시간, 7시간 못 자는 경우는 4시간, 5시간 정도는 수유 틈을 둬야 됩니다. 밤중 수유 중에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시에 먹었으면 한 3시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잠을 자야 됩니다. 그거를 아니라 2시간씩 계속 끊어서 먹이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야제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잘 때 양을 조금씩 줄여야 되는데 잘 때 엄청 240 이상 240 많은데. 많죠. 네. 그렇게 먹이고 잤는데 그 아이가 밤새도록 안 먹고 잘까요? 우유통이 200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많다고 네. 생각하시게 되면 어른들도 이게 우유 자기 전에 한 컵 먹고 조금 한 3분의 1컵 더 먹어버리면 배가 빵빵하게 잘 텐데 그렇죠. 그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분유도 위에 자극을 줍니다. 주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아까 신생아는 자주 먹지만요. 신생아가 아니라 6개월 배꼽이 이후부터는 커졌으면. 배꼴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고 잔다는 거는 수면에 방해가 되지 좋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어머님들한테 얘기를 드리죠. 어머님 한 2시나 3시쯤에 한번 깰 때 분유를 먹고 싶어 할 때 일단은 이제 너무 습관이 되는 걸 좀 고쳐야 되니까 약간의 수분을 보충해 주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수분만 먹고 자나요? 절대 물을 잘 안 먹으려고 하고 그렇죠. 분유로 든 것 내지는 모유를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습관을 조금 잡아주셔야 돼요. 원래는 보리차, 따뜻한 보리차라든지 네. 아니면 약간 설탕 조금 넣어서 여기 단맛자처럼 또 근데 설탕 조금 넣는 게 또 많이 넣으면 안 나가니까. 됩니다. 애들이 잘 안 먹어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조금 편법을 쓰기도 하고 돌이 지났는데도 애들이 습관적으로 잘 때 분유를 먹고 잔다. 중간에 깨서 분유를 한번 먹고 자는 애들 같은 경우에 제가 해결책이 저희가 또 제시를 하거든요. 보통 많이 먹는 애들은 200에서 240에 분유 한 4스푼, 5스푼 정도 넣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얘가 200 먹으면 200 먹어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한 스푼만 넣어라. 그 얘기는 우유 색깔만 나오게 만들어라는 얘기거든요. 돌 되면 이제 더 이상 분유도 끊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분유를 근데 애들이 물배 채우는 거 싫어해서 안 먹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러면 애가 이제 맛이 없으니까 이제 돌 되면 이유식도 먹게 되고 또 뭐 생우유도 이제 자연스럽게 우유도 먹게 되는 되고. 시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약간 편법을 써서 그렇게 하면 잘 되니까 그래서 분유가 맛을 없게 만들어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해결이 좀 되더라고요. 결론을 보게 되면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소량씩 먹게 되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밤중에 이제 아이가 깼을 때는 실제로 배가 고프고 그걸 좀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먹는 게 괜찮지만 3개월, 4개월, 특히 6개월 이후부터는 이게 통잠 자도록 이게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밤에 깼을 때는 우유보다는 좀 따뜻한 보리차라든지 해서 속이 좀 부담이 없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깬다고 해서 이제 분유를 무조건 먹이신다든지 분유를 물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그렇죠. 이제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한번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처럼 이제 궁금한 육아 질문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이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예명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이게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